아무리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무리 잘 습득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구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잡을 물고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금방 연상이 되시겠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제 추석 명절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에 메뉴 중에 하나가 요번 명절에 읽을 만한 책.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제 하나를 추천을 했답니다. 초격차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책이냐.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의 책이랍니다. 회장의 책이랍니다. 이재용이 부회장이죠. 하여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의 자서전과 같은 책.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류 기업으로서 다른 경쟁사들과 계속 끊임없이 격차를 벌이는데 1, 2년 정도가 아니라 초격차,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를 벌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인재, 그러니까 리더십,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자원 배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초격차라는 책을 이제, 묶었는데, 그거를 요번 명절에 읽어라.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출판계에서는 흔히 이제, 운칠지삼,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책을 잘 만드는 거는 3할 정도의 영향을 끼칠 뿐이고, 운이 좋아야 이제 판매라는 것은 7할 정도가 이제 운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삼성 하니까 이제 또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한참 이제 활동적일 때, 여차여차한 이유로 다 해외를 오래 있었습니다. 한 3, 4개월 이상 해외를, 순방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를 떠돌다 국내 입국하는데, 공항에서 이제 어떤 기자가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아유, 해외 순방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실먹거리.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먹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가 샌드위치론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잘못하면은 일본을 못 쫓아가고 쫓아오는 중국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가 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데, 그때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외유 중에 책을 한 권 봤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 라이브러리죠. 지금은 에코의 서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생각의 산생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원래 잘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 판매가 쭉 떨어져가지고 끝나가던 책인데,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로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쫙 올라가서. 물론 이제 그걸 노리고 요번 추석 명절에 집에서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제 당당하게 쓴 거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초격차라는 책을 한번 읽어라. 사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격차, 그러면 여기 딱 네임밸류 보십시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의 자서전과 같은 책. 이런 책은요,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오너잖아요? 이런 분이 읽는 책이에요. 일반인들은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격차를 벌릴 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아니면 자기 내면에 아니면 자기 모든 능력을 쫙 끌어올려가지고서 다른 타인들과의 경쟁에서 초격차를 벌린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이제 물고기 낚는 법 해놓고, 원래 이제 조금 출발이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출발 제대로 잡자면은, 옛말은 틀렸다. 옛말은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현재 상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말이라는 것 중에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간성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보통 진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야,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렁뱅이도 죽고 이런 얘기들은 틀리고 맞고 할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말들은 물고기 대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 지금 21세기 이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들은 이미 폐기되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초나라의 유명한 여러분들 초한지 아시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이제 패권을 놓고 싸웁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항우가 이제 왜 전에는 내가 죽이자고 하니까 살리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내가 살리고자 하는데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범증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범증이 항우한테 의부입니다. 의부. 그러니까 아버지를 양아버지로다가 이제 모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죠. 그때 범증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멋진 말을 만들어냈죠.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근데 하여간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의 정의가 바뀐다. 이 얘기는 옛날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는 아니죠. 진나라 때니까 진나라 이후에 혼란기에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옛말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의 정의 중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물고기 대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결과물을 안겨줘가지고 본인, 개인, 자식이라고 보통 돼 있는데 그 개인이 무능하게 만들지 말고 적당한, 그러니까 그 성장에 맞는 뭐를 줘라? 기술과 지식을 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보겠죠. 지식 정보를 줘서 스스로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는. 이것이 이제, 근데 이 말 자체가 이거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거는 변하는 겁니다. 지금 변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모가요, 우리 한국 사회만 놓고 보면, 아유, 정말 그런가요? 저는 비극적으로 보는데,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가요, 자식한테 넘겨줘야지만 자식 세대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식이 지식, 기술, 정보, 아무리 앞서 나간다고요? 앞서 나가는 것 자체가, 아까 물고기 낚는 법을 초현대적으로 배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적 환경에서는 물고기 대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미래에서 증권하는 사람들 말을 제가 잘 안 믿습니다만은 콧방구를 쳤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전부. 어떤 증권 전문가가 애들 대학 보낼 때 1억, 대학 보내기까지 사교육 하는데 드는 돈이 1억 5천. 그럼 2억 5천을 애한테 줘갖고 증권에 투자를 시켜라. 그럼 걔가 10년만 그 돈을 가지고 고생을 하면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교육이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사회에 나가서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신기한 게 초중고는 전부 대학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못 가르쳐서 사회에서 바로 써먹지 못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초중고는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도리일 뿐이고. 근데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요, 유치원 때 또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능력이 있고, 초등학교 때 키워야 할 능력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함양하고 배양해야 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들이 전부 뭉쳐서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가 올바른 방향,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징검다리처럼 뚱뚱뚱뚱 건너간 다음에 대학에서 모든 걸 다 알아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잘못 왜곡된 입시제도, 왜곡된 교육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냐? 사상, 철학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그 인구가 줄어서 교원을 수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초등학교도 학급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 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에 대한 가타부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상 철학이 아니라 우선은 교육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어떤 것이 인간적인 것이냐. 그래서 인간됨, 인간성에 대한 기본 소양만큼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안 가르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교육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딴 얘기로 길게 끌었는데, 이 물고기의 비유를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21세기에 지금 코로나가 덮친 이 시점에 느낀 건 뭐냐. 아이들이 물고기를 받는 것을 떠나서 아무리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무리 잘 습득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구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잡을 물고기가 없어요. 계곡에도 없고 호수에도 없고 강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주로 나가서 우주로 지금 몇 명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약한 아직 대중화되지도 않은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미래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낚을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은 어디서 비롯하느냐. 지금은 그 바우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액체근대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냥 뭐 사회사상가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학도 하고. 이분 책 중에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이제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아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컴퓨터에 자판을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소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사하게 소년 노동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계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는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즉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모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 세대에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연탄, 석유 너무나 비싼 거였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지만 가스 이런 거 보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경제 수준에. 그러니까 나무, 화목을 떼고 석탄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한국이란 사회에서는 이게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될 거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더 재밌는 거는 석탄 화목에서 이제 석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저만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연탄을 직접 제가 갈고 가스를 막고 막 이랬으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데 석유는 못 느껴요. 저 멀리 화력발전소에서 석유 태워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당신들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 뭐 했어? 지구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먹을 고기가 없는데, 농작물이 없어. EMO 아니면, 우리는 EMO 안 먹습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EMO를 좀 싫어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싫어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유전자 변형식품 아니면 먹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로 이 바우만 이분께서 편지라는 형태로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인성 있게 가르친다, 의식 있게 가르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어디서 딱 끝나냐면 민족주의에서 끝납니다.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 잘 사는 나라야, 우리 성공한 나라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니네가 뭘 못해, 그리고 니네는 할 일도 많아, 통일을 이뤄야 돼, 통일을 이뤄야 돼. 그래놓고 통일 다음에 뭐 할래? 북한에 넘어가갖고 전부 부동산 투기해갖고 아파트 빡빡 짓고 도로 닦아놓고 다 땅 파먹고 이럴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육이라는 게 그나마 한다는 게 민족주의라는 한계에 싹 갇혀 있어요. 거기다 더 답답한 게 지금 현실에서는 이 민족주의도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범위가 넓은 문제, 즉 이 지구라는 문제, 인류라는 문제, 간단합니다. 저는 이런 모순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의 아베가 물러나고 나서 아베의 완전히 그림자 역할을 하던 스가라는 분께서, 예? 그래서 남의 나라 수상이 될 사람이니까 욕은 안 하겠습니다. 스가라는 분이 곧 수상이 될 것 같답니다. 이 인간 첫마디가 자기네 가장 아픈 부분, 그게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거기에 지금 원전 그거 폭발 안 하게 만들려고 엄청난 바닷물로다가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저도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그거 방법이 없으니까 물을 계속 넣어가지고 계속 원전시켜요. 그럼 그 물은 방사선에 오염된 물입니다. 그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태평양에 흘린다. 왜? 일본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요, 뭡니까? 없습니다. 걸리는 나라가 없어요. 큰 나라가 없어요. 쫙 직선으로 가면은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미국,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니까 에콰도르하고 칠레. 갈라파고스 군도가 에콰도르하고 칠레라는 두 나라가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지네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평양에 방류하겠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그 물이 그냥 있습니까? 돌고 돕니다. 뭐 태평양 전체 뭐 지구를 도는데 3년 걸린다. 한반도로 오는데 3년 안 걸립니다.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뭐 쿠르시오 해류든 무슨 해류든 이런 거 만나면요, 금방 서해로도 가고 동해로도 갑니다. 대한해 지나서. 그런데 방류하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서 그거를 반대하거나 거부합니까? 반대도 못해요. 거부만 해요. 야, 니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니네가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는요, 일본도 그럼 일본 민족주의라는 입장에서 보세요. 그거 안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 안 버리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럼 민족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이익이 전 인류의 이익하고 반드시 같이 간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익이 온 인류의 이익과 상충할 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일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고 보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외부한테만 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닷물이 돌면 일본의 다음 세대도 반드시 영향을 받죠. 이 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년 안에 또는 빠르면 10년 안에 저희 세대가 민주화가 어쩌고 정의의 세우기 어쩌고 이런 것만 하면서 자기들이 당면해야 했던 여러 문제들, 정말 가장 큰 건 환경 문제이고 지구온난화 같은 이런 기후 문제 같은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신경 안 썼냐 라고 분명히 실책받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실책받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물고기도 아니고 물고기 낚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살리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을 한번 이런 테마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루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